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들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뉴스를 봐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될 때, 거시적 경제를 통해서 시장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쉽게 알려주는 데가 없나 고민하시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불주댕이 시간.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응원 댓글을 보면서 힘도 많이 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보스턴 여는 총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총재들이요,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longer and 높게는 higher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 보니 이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리게 되면 물가가 다시 또 폭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급하게 또 가파르게 올려야 되고 더 많이 올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장에 그냥 막 잡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키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오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유지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그게 유지가 안 될 정도의 금융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 관련해가지고 불주댕이 시간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죠. 아직은 터지지 않았지만 과열되어 있고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터지면 그걸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은 더 오래 하고 싶겠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국제 유가가 수년 안에 150달러대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WTI 국제 유가가 지금 보면요, 한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00달러 선을 넘어서 수년 안에 15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뭐 유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배송비가 올라간다든지 제품 만드는데 역시나 에너지, 연료비가 올라간다든가 가스비, 난방비,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기름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름이 갑자기 뚝 끊긴다면요, 진짜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구의 70%는 사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모든 산업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산업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은 역시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사실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잡기 위해서는 자꾸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된다면 부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만 있으면 참 좋은데, 미국이 또 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왜 또 이야기 나오는가? 공화당 하원과 그리고 상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치 싸움 하잖아요. 뭐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래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조율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뭐 전부 다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멈춰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또 셧다운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출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정부 또는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출하지 마라고 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지출을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또 셧다운이 됩니다. 근데 셧다운이 뭐 매년 일어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고 매년 그렇지만 항상 일어날 때마다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거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셧다운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미국이라는 국가, 그 국가가 지금 이렇게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경제 성장률이 매주 0.2%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만큼 셧다운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뭐 대미 신뢰도라고 하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도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참 안 좋은 상황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리가 고금리로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요? 아니요.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나왔던 금리가 지금 9개월 만에 연 7%가 다시 또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출도 많이 증가를 한 상태에서 변동금리 이용자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막 7%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을 빌리면은 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월 한 65만 원 꼴, 62만 원 꼴인가요? 한 60만 원 꼴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돈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마저도 부채가 부담된다, 터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채가 증가된 게 언제 터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진다라는 개념이요, 은행이 돈 빌려줘 놓고 못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언제 못 받을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빌려간 사람들이 갚을까 안 갚을까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아니,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돈을 빌려간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근데 돈을 빌려간 본인들이 점점 안 갚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게 쌓인다면은 은행 리스크로 생기는 거고 금융 리스크가 생기고, 은행권에 돈이 부족하니까는 결국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게 될 텐데, 은행이 부실한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돈을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게 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날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온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발생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서브프라임도 역시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그와 연관된 파생상품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터져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뿐만의 부동산 문제는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본도, 미국도, 덴마크도, 영국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뭐 부동산 업체들 있죠. 건설사라든지 부동산 업체들, 시행사, 시공사도 힘들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과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역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되고, 역시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결국 과열되는 거,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뚜껑을 닫아놨는데 계속 불을 떼운다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는데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뚜껑을 열지 못하면 김도 안 나고 계속 열만, 증기만 가득 차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근데 언제 터집니까? 모르지.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뚜껑과 그 압력밥솥이 버텨주는 데까지만 버티는 건데, 이제 은행과 서민들이 얼마나 버티냐 싸움이다. 그 버티기 전에 금리가 내려올 것인가인데 안 내려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요, 기업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싫죠. 1%에서 뭐 5%까지 금리가 높아지니까 야, 투자할 바에는 그냥 은행에 돈 넣는 게 낫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출 받는 입장에서도 야, 1%를 빌려올 때보다는 5%가 너무 힘들다, 대출 안 받으련다 하면서 돈을 융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고금리죠.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고금리라도 빌려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경제가 침체가 오네 마네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적자가 나는 상황에, 그리고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부채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 그런 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뭔가 전쟁이 나기 직전이라 생각이 들고 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친구가 돈 빌려달랍니다. 빌려주겠습니까? 큰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들도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하고 한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갖고 오기에는 시장이 이제 풀려 나오고 있는 돈의 액수가 좀 줄었죠.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사람들 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신규 상장을 통해 가지고 2021년처럼 신규 상장을 통해 가지고 IPO로 돈을 빨아당기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근,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급전이죠. 급전을 땡겨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전의 비중이 지금 막 40%
1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급전의 문제는 뭐냐면요. 당장 갚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단기 차입금이 확 늘어난 기업들은요. 내년에 갑자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데 저 돈은 마련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1,000억을 빌렸다. 단기 급전으로요. 근데 내가 영업이익을 1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1,000억 내년에 갚을 정도의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부도납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데 부도난다 해서 흑자 부도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게 이제 또 복병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오랫동안 롱걸 그리고 하이얼 높게 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시기는 걱정이 정말로 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지금 시기는 현금화 100%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고 살짝 발을 조금 빼놓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터지면 좋겠지만 안 터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터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명절인데 좋은 이야기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명절 이후에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